자, 성포중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 총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물질을 태울 때 종이를 태우면 실제로 종이의 질량이 줄어드는 것 같죠. 종이가 갖고 있는 질량이 타면서 재만 남게 되면 재 질량은 원래 종이보다는 굉장히 질량이 작아요. 그 이유는 종이에 있던 수분, 저번 시간에 수분은 선생님이 빼먹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 안에는 수증기가 수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태우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안에 포함되어 있던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탄소도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빠져나가고 수증기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질량이 줄어들죠. 네, 그렇지만 사실 그 반응하기 이전에 산소하고 공기 중에 있던 산소, 그다음 이 종이 전체의 질량을 다 더한 값은 나중에 생성된 재하고 날아간 이산화탄소와 증발한 수증기까지 모두 다 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질량을 재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강철소음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강철소음을 태우면 강철소음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질량이 오히려 증가해요. 네, 그렇지만 사실 강철소음의 질량만 잴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던 산소의 질량까지 같이 쟀다면, 만약에 잴 수 있다면 이 전체 질량이 나중에 산화 처리 질량과 같다. 이런 내용이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양이 일정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생각 열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오늘 배울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놀이 혹시 알아요?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자, 둥글게 막 돌아가지고 둥글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돌다가, 자,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하면 2명 이렇게 짝 지어서 네, 그렇게 같이 모여야 되죠. 5명 이러면 5명이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자, 그런 게임인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학생이 8명이 있고 여학생이 4명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돌고 있다가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남자 2명과 여자 1명 이렇게 3명이서 그룹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짝을 지으면 되겠고, 짝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남학생이 총 8명, 여학생이 4명이면 짝이 딱 맞죠.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하면 남자 2명, 여자 1명이 이렇게 짝을 지으면 남자가 8명, 여자 4명이니까 짝이 딱딱 맞아서 총 4그룹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하면 벌칙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네, 그런데 만일에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학생이 8명인데 여학생이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합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하면 네, 남학생 2명과 여자학생이 1명 딱딱 짝이 맞는데 여학생이 1명 많겠죠. 네, 여학생이 만약 5명이라면 네, 그러면 1명 남은 여학생은 순례가 된다든지 벌칙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여학생이 1명이 남았으니까 그게 좀 불쌍해서 우리는 그냥 여자 2명 할래요 이렇게 해서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될까요? 네,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선생님이 남자 2명 여자 1명이라고 규칙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규칙대로 짝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죠. 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이런 화합물이 생성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짝을 지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 남으니까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선생님이 남자 둘, 여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한 규칙대로 짝을 지어야 되듯이 네, 원소들도
네, 특정한 원자들의 개수의 비를 맞추어서 짝을 짓게 되죠. 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과정도 탄소를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하죠. 이때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무렇게나 뭐 남는다고 해서 나는 뭐 산소 3개 할래. 탄소 하나에 산소 3개가 붙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이런 규칙이 성립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두 물질이 결합할 때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 화합물을 생성할 때 그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내용이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담구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담구 내용을 보면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실험인데, 자, 이게 도가니에다가 구리 가루를 1g, 2g, 3g, 4g씩 넣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을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1g 넣고도 실험하고 2g 넣고 실험하고 각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1g을 넣어 놓고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구리로 변하죠. 자, 구리는 이제 약간 이제 붉은빛을 띠는 그런 금속인데, 자, 산화구리는 이제 검은색 빛을 띠죠. 가열하면서 잘 저어주면서 가열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구리가 전부 다 산화구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가열해서 산화구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이런 실험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 산화구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험을 물론 온라인이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이라도 사실 실제 하지는 않을 거고 교과서에도 이 실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를 정리해 놓고 이 결과를 분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리를 가열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1g의 구리를 산화구리로 만들었을 때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이 얼마냐면 산화구리가 1.25g이 생성됐어요. 자, 질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산화구리의 질량을 이제 2배로 했어요. 2g의 산화구리를 넣고 가열해서 전부 다가 새까맣게 산화구리가 될 때까지 가열했더니, 자, 산화구리가 몇 g이 생성됐느냐? 2.5g이 생성됐다. 자, 그 다음에 3g일 때는 3.75g, 4g을 넣고 산화구리를 만들었을 때는 5g의 산화구리가 생성됐다라는 실험 결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리가 원래 1g이었는데 산화구리가 1.25g이 만들어졌다면, 자, 여기 있는 구리하고 결합한 산소는 몇 g일까? 몇 g일까요? 쉽죠? 1.25에서 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구리하고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0.25g이 되겠죠. 0.25g이 되겠어요. 자, 그 1g과 0.25g이 결합했으니까 산화구리가 1.25g이 만들어진 거죠. 자, 공기 중에는 뭐 이제 산소가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산소의 질량은 포함하지 않았고, 산소는 질량은 재진 않았죠. 그래서 구리의 질량만 쟀을 때 1g이었고,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쟀을 때 1.25g이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면, 자, 구리가 1g, 산화구리가 1.25g이라면, 자, 산소는 몇 g? 0.25g이 돼야지 이거 두 개를 합친 값이 산화구리의 질량 1.25와 같아지겠죠. 자,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5g이 된다는 건 사실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2g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g일 때는 산화구리가 2.5g이 생성됐으니까 산소의 질량은 0.5g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g일 때 3.75입니까? 3.75 빼기 3을 하면 0.75g이 되겠고, 자, 4g일 때 5g이 생성됐다, 산화구리가. 그러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1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옮겨보면, 네. 구리가 뭐 하나도 없을 때 0일 때는 당연히 0일 거고, 1g일 때는, 네, 여기까지. 2.5g, 0.25g, 0.25. 여기 0.25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0.25g 되겠고, 2g일 때, 구리의 질량이 2g일 때 산화구리는 0.5. 여기가 되겠죠. 자, 3g일 때는, 네, 0.75g, 0.75g이 되겠고, 4g일 때는, 네, 0.이 아니라 여기는 1g이 되겠죠. 네. 자, 1g에, 네, 1g의 산소와 결합해서 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자, 이런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탐구에서 중요한 내용은, 자, 구리 1g과 산소 0.25g이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1.25g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1g과 0.25g이 결합해서 1.2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졌다.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뭐 1대 0.25면 0.25와 1은 몇 배요? 1이 0.25의 몇 배? 네, 4배죠, 4배. 0.25 곱하기 4를 하면 1이 되죠. 자, 그래서 4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리와 산소와 산화구리의 질량 비를 보면, 네, 선생님이 다른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네, 구리와, 네, 산소가 결합해서, 네,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약간 못 배운 것 같죠. 네, 한글로 물론 적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화학식을 적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화학식으로 적어보면 구리는, 네, CU예요. CU. 구리의 원소 기호 CU죠. 네, CU 구리죠. 네. 그 다음에 산소는 O2가 되겠습니다. 그럼 산화구리는, 네, CuO죠. 자, 그러면 이게 결합해서 이렇게 됐다 할 때 앞에 개수를 적어서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구리의 개수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뭐 문제가 없는데, 산소의 개수를 보니까 여기 두 개인데, 산소의 원자가 O2니까 두 개죠.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두 개니까 얘도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숫자를 2를 붙여줘야 되죠. 자, 여기 2를 붙여주면 이제 산소의 개수는 여기도 두 개, 여기 두 개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리가, 네, 여기 2를 적으면서 이 CuO 전체가 두 개가 됐으니까 CU도 두 개고 O도 두 개인 거죠. 자, CU가 두 개가 됐어요. 근데 CU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면 CU도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숫자를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2CU 플러스 O2가 2CuO가 된다. 자, 이거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 선생님이 잠깐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여기 실험에서는 구리 1g일 때 산소가 0.25g이었고, 자, 산화구리는 1.25g이 생성됐어요. 자, 그럼 이거 비율을 따져보자면, 자, 0.25와 1은, 네, 0.25 곱하기 4를 하면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4배, 이것보다 이게 4배로 크니까 비율을 따지자면 4대 1이 되겠고, 그럼 생성된 산화구리의 양은 1.25니까 1.25는, 네, 0.25의 5배가 되겠죠. 4대 1대 5의 비율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g일 때 2.5g, 1.25 이렇게 해서 4대 1대 5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두 번째 2g일 때는 어떨까요? 2g일 때. 자, 2g일 때는 2.5g 생성됐죠. 2g일 때 0.5g의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네, 2.5g이 생성됐어요. 자, 그럼 이제 2는 0.5의 몇 배예요? 2는 0.5의 몇 배? 네, 5배죠. 5배가 아니라 4배죠. 5, 4, 20이니까 네, 4배죠. 역시 2대 0.5도 역시 4대 1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0.5를 곱하기 4 하면 2가 되니까 역시 이것도 4대 1이 되겠고, 자, 2.5는 0.5의 몇 배? 네, 5배죠. 5, 25. 그래서 이제 5. 4대 1대 5의 비율이 똑같아요. 자, 1g일 때도 네, 0.25g과 결합해서 1.25가 되고, 자, 이 비율이 4대 1대 5가 되었고, 자, 2g의
구리를 연소시켜서 산화구리를 만들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이 4대 1대 5의 비율로 구리와 산소와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4대 1대 5로 일정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g일 때, 4g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이 그래프도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죠. 네, 이렇게 구리와 산소와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결합하는 비율이 4대 1이 된다. 구리가 4, 산소가 1의 비율로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면서 결합했다는 거고, 그 결과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했는데 만일에 이때 산소의 양을 달리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산소는 공기 중에 그냥 있어서, 산소는 공기 중에 많이 있으니까 구리의 양을 더 많이 하면 공기 중에는 더 많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더 많은 산화구리를 만들게 되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자, 그래서 이걸 열심히 가열을 했는데, 물론 가열하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따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공기 중에는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산화구리를 열심히 만들려고 구리를 가열했는데, 자,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구리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졌는데 1g의 구리는 0.25g의 산소와 결합해서 1.25g이 만들어지지만, 자, 구리 질량을 2g, 2배로 했다. 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또 충분히 있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0.5g과 결합해서 2.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겠지만,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g과 결합할 0.25g의 산소를 만들기 충분했는데, 자, 산소가 더 없어요. 네, 그러면 구리를 막 많이 갖고 와서 계속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네,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산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구리 1g에 산소 0.25g이 결합해서 구리 1g에 산소 0.25g이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1.25g이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0.25밖에 없어요. 근데 구리를 막 더 많이 가져왔어요. 구리를 2g. 구리는 2g 가져왔는데 산소는 구리는 2g 가져왔는데 산소는 그대로 0.25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만들어질까? 그러면 이제 이 2g이고 0.25g이니까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2.2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요 2g 구리가 많이 있어도 산소의 양이 부족하면 산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 양만큼의 구리 1g의 구리만 산소 0.25하고 결합하고 나머지 1g은 결합할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리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화구리가 되지 않고 구리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1.25g의 산화구리만 만들어지고 1g의 구리는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리가 많다고 해서 2g하고 0.25g하고 이렇게 결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짝짓기 게임을 설명했을 때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이렇게 짝을 짓는데 남학생 8명인데 여학생이 10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룹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남자 2에 여자 1명이면 남자 2, 여자 1명 이렇게만 짝을 짓고, 그러면 남자 8명에 여자 4명이면 2대 1로 딱 맞지만 여자가 더 많이 남는다 하면 남는 여학생은 짝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남게 되겠죠. 그게 남게 되겠고, 짝을 지어서 그룹을 이루는 것은 그 있는 숫자만큼만 4그룹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산소와 구리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에서도 두 물질이 결합하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산소와 구리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경우는 4대 1의 비율로 구리가 4g일 때 산소 1g이 결합해서 산화구리 5g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구리의 양이 더 많으면 산소도 같이 양이 많다면 4대 1의 비율로 계속 결합해서 많이 만들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의 양이 적다면 하나가 양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만 결합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자, 다음 페이지 보면 34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이렇게 4대 1의 비율로
4대 1의 비율로 1g일 때 0.25g, 2g일 때 0.5g과 결합해서 2.5g 생성되고 이렇게 4대 1 항상 이 모두 다 비율이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 비를 가지면서 4대 1의 비율로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4대 1대 5가 되겠죠. 구리까지 포함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 생각하면 이거 두 개 합친 게 같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법칙이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구리와 산소가 4대 1로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한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자, 구리가 산화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화학 반응에서도 다 같이 성립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이죠. 물은 H2O. 산소하고 수소가 화학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이에요. 자, 수증기인데 이 물이 만들어지는 비율도 산소하고 수소 둘 중에 하나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른 비율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정해져 있는 비율로만 결합해서 물을 만들게 되고 한 가지 물질이 더 많은 비율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반응하지 않고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8대 1의 비율로 결합해서 항상 수증기가 생성된다. 여기 보니까 암모니아는 이제 질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도 역시 14대 3의 비율로 질소 14g에 수소가 3g이 결합해서 암모니아가 17g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법칙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께 내드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끝!